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준 남자 송대입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뒤가 굉장히 어둡고 하지만 저는 되게 약간 뽀샤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명을 제가 샀거든요. 약간 조명의 효과인가? 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좀 여러분하고 나눠볼 주제는 서핑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관련은 있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가 사실 살을 뺀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는 무엇을 먹고 체중 조절이나 식사나 생활을 이런 걸 조절을 하느냐가 아마 더 큰 궁극적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먹는 거를 좀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를 얼마나 좋은 걸 먹는지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체중이라는 게 사실 서핑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간다라고 뭐 서핑을 잘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요. 저처럼 비만이거나 이러면 아마 몸 움직이는데도 조금 불편하고 어느 정도는 적정 체중이라는 거를 유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적정 체중이라는 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적정 체중이 얼마더라? 65kg? 근데 저는 65kg가 되면 진짜 얼굴이 옛날에 유튜브 옛날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가 아마 66kg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서핑협회 심판장으로 있는 송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한 2번 정도 성공을 했다가 이제 다시 재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술을 거의 많이 먹은 관계로다가 갑자기 한 6개월 만에 한 15kg 정도가 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뺄 때는 그런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러나요? 고기 많이 먹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짠 거 안 먹고 단 거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뺐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건 이제 칼로리를 굉장히 낮게 섭취를 하고 그 칼로리 중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조금 덜한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진짜 거의 안 먹다시피 제가 한 극단적으로 살을 뺐을 때는 한 10kg 가까이 한 달에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밥, 국, 뭐 찌개, 뭐 김치 이런 거 아예 다 안 먹었어요. 그냥 고기, 뭐 야채 뭐 이런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이어트의 단점은 살은 엄청 빨리 빠지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7, 8kg를 뺐으니까. 근데 살은 빠지는데 이게 몸에 있는 수분하고 근육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지방도 빠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는 끝나고 나서 계속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약간 한 번 정도 삐끗? 뭐 2, 3일 정도 술 먹고 약간 명절 때 막 하면은 빵 다시 돌아오거나 더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찐 이후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한 새로운 다이어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사람의 몸의 호르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컨트롤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다이어트가 좋은 게 뭐냐면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건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평생 못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이어트의 초점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먹되 약간은 이런 사람 몸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면 조금은 더 쉽게 다이어트를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서 배 굶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을 이용한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그런 호르몬을 이용한 다이어트인데 이 다이어트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의학 용어들. 그리고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노트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노트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슐린이 뭐냐? 인슐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데 또는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혈당이 떨어져 뭐 당뇨병 환자가 나 인슐린 맞아야 돼. 인슐린 부족해.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슐린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 몸에서 사람이 음식을 뭔가를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게 몸에 포도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포도당을 인슐린이라는 게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이렇게 온몸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당을 몸의 근육, 장기 세포들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해주고 이게 조금 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근육하고 간 뭐 이런 세포들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이게 너무 막 쌓여. 뭐 몸이랑 막 근육이 이런 데 쌓여. 그러면 이게 사실 더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이라는 형태로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장 지방도 생기고 막 몸에 지방도 생기고 지방이 끼게 되죠. 이 인슐린이 어떻게 보면 몸에 엄청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여기서의 관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면요. GI라는 게 있어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러니까 음식별로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목차들이 있어요. 100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이 가장 낮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뭘 먹었는데 80이야. 그러면 그 음식은 혈당을 엄청 빨리 높이는 음식이에요. 혈당이 빨리 높아지면 인슐린이 엄청 분비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막 이제 온몸에 전달하고 쌓아두는데 몸에서 막 소화하거나 막 근육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할 기세도 없이 그냥 너무 빨리 오니까 그냥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혈당이 금방 떨어지죠. 금방 떨어지면 뭐 다시 또 배고프죠. 그럼 또 먹고 다시 쌓이고 또 먹고 다시 쌓이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지수라고 그러죠. GI 지수에서 낮은 숫자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GI 수치가 낮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분비가 돼요. 혈당이 천천히 분비가 되면 인슐린이 천천히 나오고 근육에다가 전달하고 간에다 전달하는 게 장기에 전달하는 게 천천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동안 이런 거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써요.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오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먹고 움직이고 숨쉬고 그러고 있잖아요. 심장도 뛰고 장기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방이 변환돼서 지방으로 쌓이는 시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GI가 낮으면 좋다. 좋다기보다는 GI가 낮으면 혈당 분비가 늦기 때문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좀 늦다. GI가 높은 거는 무엇이냐? 높은 거 먼저 알아볼게요. 우선은 설탕, 당류, 혈당이잖아요. 당은 바로 갑니다. 바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일 거예요. 설탕 먹으면 바로 혈당이 푹. 그리고 밥, 흰밥, 정제된 탄수화물, 뭐 흰밥, 흰빵, 뭐 식빵, 바게트 이런 것들은 다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빵 93, 쌀밥 92, 도넛 86, 떡 85, 감자 85, 뭐 옥수수 75, 라면 73. 과일 중에서는 파인애플이 진짜 높은 편이에요. 파인애플 66. 근데 호밀빵 64, 고구마 55, 바나나 52. 포도 46, 사과 36, 양배추가 진짜 좋네. 양배추가 26이에요. 근데 양배추는 포만감도 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GI 수치가 낮은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요. 그 천천히 올리는 동안 우리가 움직이는 걸로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몸에 축적시키지 않고. 그러면 혈당이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육류 또는 어패류 이런 고단백질류들은 대부분 GI 수치가 한 40에서 5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좋다. 사과, 배, 귤, 오렌지, 딸기 이런 것들은 30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열대과일, 망고, 파인애플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더 안 좋은 거는 통조림에 절여진 거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해. 혈당이 그냥 부악 올라가거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사과 뭐 이런 거 한 몇 조각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식후에 과일 먹는 거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습니다. 생크림, 치즈 이런 것도 은근히 낮아요. 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유, 유지방류들은 그러니까 유제품들이 있잖아요. 설탕이 가미 안 된 유제품들은 이 GI 수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대부분 술들은 GI 수치가 30대입니다. 30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술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칼로리는 좀 높죠. 예를 들어서 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에 소주를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고 밥에다가 뭐 된장찌개 이런 걸 먹으면 그냥 끝. 왜냐면 고기는 낮지만 단백질이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에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고기에다가 고기 이런 거는 고칼로리잖아요. 뭐 이런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칼로리가 높다는 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예를 들면 지방 또는 이런 고단백질 음식에 탄수화물 이런 당류를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기 먹을 때 콜라 사이다 먹으면 이건 그냥 살찌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에서 계속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단백질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도 당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올라가요. 단백질도 탄수화물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들, 그러니까 뭐 야채 이런 걸 좀 많이 먹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진짜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탄수화물 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인 식단에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수화물을 드시기 더 전에 대량의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오늘은 뭐 중국집 파티다, 뭐 짜장면 탕수육 파티다, 그러면 드시기 전에 사과 식초 있잖아요. 사과 식초를 한 스푼 정도를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희석을 해서 물에다가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 또는 사과 식초에서 나온 이 성분들은 탄수화물, 즉 녹말이 분해돼서 혈당으로 바뀌는 이런 속도를 늦춰준다고 하네요. 탄수화물이 혈당을 갑자기 팍 올려주잖아요. 근데 식초가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걸 조금 늦춰준대요. 그래서 식초와 같이 먹으면, 또는 식전에 식초를 조금 드시면, 사과 식초 요즘에 뭐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과 식초, 이걸 같이 드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이 빠지냐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음식은 이렇지만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 식사를 하고 인슐린이 분비됐다가 인슐린이 다시 떨어지는 시기, 그리고 없어지는 시기가 거의 한 3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3시간 이상의 공복감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슐린이 분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혈당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나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다른 인슐린과의 반대에 있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은 나와서 지방을 태워서,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복 기간을 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복이 최소 3시간. 그러니까 식사는 제일 좋은 건 6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좋아요. 너무 많지 않은 양을 적당량, 탄수화물을 조금 어느 정도는 배제시켜주고, 그리고 탄수화물 만약에 드실 것 같으면 약간 식초 같은 걸로 이렇게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는 좀 단백질로 인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이랑 같이 드시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방을, 건강한 지방, 설탕이 막 들어가 있는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데 체중 조절 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가서 막 나는 살을 너무 빼야겠다, 살을 너무 찌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오늘 얘기는 이런 호르몬하고, 그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호르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호르몬을 암으로써 어떻게 자기 몸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 살을 뺀다기보다는 자기 몸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서핑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양이 잘 섭취돼야지 서핑도 더 잘할 수 있고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들이 좀 관건하는 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먹은 거, 우리가 마시는 걸로 아마 자기 몸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영양분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도 빠지게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참고해서 본인의 식단을 어느 정도 짜시면 아마 조금 더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더 건강한 서핑 라이프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핑을 하고 싶은 분, 서핑을 해보신 분, 서핑을 더 잘하고 싶은 분, 저와 함께 섭스업!